예, 인스타 질문 주셨어요. 인스타 질문 주셨는데, 우리 인스타 아이디가 이제 앱 앞자를 알려드려야지, 이제, 그쵸? SSU, 뭐, 이렇게 수야,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 예, 우리 타일러 분께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600각, 첫 번째 질문이 600각, 드라이픽스, 뭐, 아덱스, 뭐, X18, 뭐 등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타일 에폭시 등이 이렇게 주로 쓰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 그런 거를 600각에 도대체 어떤 접착제를 써야 될지라고 이렇게 의문을 이렇게 궁금하시니까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을 드릴게요. 제 관점에서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법은 아니에요. 제가 법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런 설명을 드리는, 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사람이고, 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자, 먼저 저는 아덱스 X18이나 캐라플렉스 맞나요? 캐라플렉스, 캐라 맥시 S1을 선호합니다. 일단은 같은 분말 접착제라고 하면, 폴리머 계열 접착제라고 하면, 드라이픽스는 최소한 드라이픽스 2 이상을, 예, 2 이상이죠. 이상을 선호하고요. 예, 그것은 철거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붙였다가 떼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긁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접착 강도나, 인장 강도나, 예, 어떤 그런 경화된 후에 어떤 접착성을 보면, 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충실한 시공을 안 하면 드라이픽스나 아덱스나 뭐 캐라플렉스나 다 똑같습니다. 뭐 똥바리에서 뭐 떠바리에서 올리면 얘나 쟤나 다 똑같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충실한 시공을 했을 때 뭐 90% 이상 압착을 하고 80% 90% 이상 압착을 하고 꽉꽉 눌러서 정말 제대로 된 시공을 하고 뒷바름을 하고 뭐 예, 스킨 코트를 하고 한다면은 당연히 등급이 높은, 예, 제대로 규격이 있고 규격이 있고 등급이 높은 어떤 접착제들이 훨씬 더 잘 붙어 있죠. 타일 위에 덧방을 하더라도 망치로 깨도 정말 이렇게 다 뭉텅뭉텅 드러나가지 않고 계속 일일이 깨야 되는 어떤 그런 수준까지 붙어 있는, 예, 그런 정도까지, 예, 함수율을 적당히 잘 조정하고 충실한 시공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붙어 있어요. 네. 그 때문에 철거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철거도 할 기회가 있으면 본인이 붙인 것도 뭐 단차가 조금 있다, 뭐 이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단차를 잡으려고 한번 깨서 한번 다시 두들겨보고 한번 깨보고 하면 그런 경험들이 더 많이 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말 접착제, 폴리머 계열 접착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쌍곰의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저는 아덱스나 이제 뭐 캐라플렉스를 더 선호합니다. 뭐 CTS 뭐 있죠. 기억도 안 나요. 예, 인장도 처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탄성 뭐 이런 거, 친환경, 그게 이렇게 써 있죠. C2S 뭐예요? 국제 규격이 써 있어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항상 충실한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덱스, 그 다음에 드라이픽스나 그런 드라이픽스 계열, 국내 계열로 갔을 때는 전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더 신경을 많이 써요. 네. 다 같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더 좀 노이로제가 있어요. 정말 좀 푸석푸석하고 뛰었을 때 굉장히 붙지 않고 그런 어떤 느낌들이 심했기 때문에, 하자율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노이로제가 있어서 타일 뒷바름 다 하고요. 바닥에도 스킨코트라고 해서 바닥에 다 미장까지 펴바르고 압착을 전부 해서 꽉 눌러 붙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더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웬만큼 현장 환경이 받쳐준다면은 이쪽 좀 고사양의 접착제를 써주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일 에폭시라는 거는 이제 벽에 주로 사용하죠. 바닥에는 거의 사용 안 하죠. 이제 벽에 사용하는데, 흔히들 우리가 타일 에폭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전공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떠붙임을 해서 이렇게 공극이 많죠. 공극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굉장히 단단하죠. 예, 소량으로도 굉장히 단단하게 부착할 수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탄성이 좀 없다고 하나요? 탄성이 없어서 우리 타일러들 사이에서 뭐 탄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뭐 이렇게 같이 쏴준다거나 하는 보강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죠. 그래서 현장 여건이 되면은 그런 작업들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봤을 때 건축물의 연안으로 봤을 때 보통 신축에서부터
건물에 응력이 작용하는 초기 뭐 한 1년부터 2년, 3년, 4년 급격히 반응하는 그때 응력이 가장 많이 작용하죠. 예, 슬라브층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조적벽이라든지 면이 따로 이렇게 힘을 받는, 예, 움직이면서 힘을 받는 그 타일과 타일 사이에 그 인코너 벽 사이에 그 응력이 집중되는 그 사이가 굉장히 그 시멘트가 움직이고, 예, 움직이면서 응력을 받으면서 작용하는 시간이 그걸 버틸 수 있을 그런 어떤 재료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에폭시와 그런 실리콘을 좀 사용하면서 그런 탈락을 좀 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사용하시죠. 그래서 에폭시, 타일 에폭시는 벽에 접착한다. 근데 굉장히 단단한 재료인데 속에 공급이 좀 많은데 그 공급이 많고 탄성이 좀 부족한데 그 탄성을 어떤 실리콘이라든지 어떤 부가 재료로서 어떤 보강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폭시도 많이 선호합니다. 드라이픽스나 뭐 이런 계열로 사용한다고 하면 벽을 올철거, 우리 더블침이 아니라 올철거가 있고 우리 덧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덧방은 프라이머 바르고 이렇게 압착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올철거 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나 저거나 참 고민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철거 욕실이나 올철거 벽을 갔을 때는 정말 드라이 계열로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압착이 안 되잖아요. 압착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바르고 에폭시 계열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올철거 벽, 그런 어떤 험한 벽에 올철거 벽에 떠붙임을 한다? 우리 떠붙임 그렇게 제가 컨텐츠에도 얘기했죠. 그렇게 떠붙임 그렇게 욕하면서 압착 재료로 떠붙임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예, 떠붙임을 하고 그냥 붙인다? 그거는 정말 자살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하다못해 백버터, 예, 타일에 백버터도 안 하고 벽에 프라이머도 안 바르고 벽에 스킨코트도 하지 않으면 그건 거의 자살행위죠. 거의 1년 안에 거의 다 뜬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접착제를 선택하는 것과 그 접착제를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접착제에 가 발리는 바탕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면이 잘 살아있는 덧방면보다는 아마 올철거벽, 그 거친 올철거벽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이 더 많으시리라고 봐요. 예. 제 말이 좀 빨라서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는데,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타일 에폭시 같은 경우도 먼지의 쥐약이죠. 먼지의 쥐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철거벽 그냥 있는 데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거기다 프라이머, 먼지 제거를 한번 하고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에 거의 이제 또 에폭시 작업을 하죠. 에폭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먼지에 취약하다. 에폭시는 먼지에 취약하다.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고 하는 거는 어떤 공법에 절대적인 건 없고 많은 경험을 좀 해보고 어떤 벽의 종류, 그 다음에 접착제의 종류를 어떤 거 쓸 건가,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어떤 식으로 내가 움직이면서 시공을 할 건가,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해서, 뒷발음을 해서 체험을 하고 시공을 할 건가, 그렇게 좀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철거 기준으로 많이 좀 딜레마가 오실 거예요. 각각 개소에 차이가 있어야 하나요? 각각 사용 개소.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덧방, 올철거면, 무슨 합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석고보드, 제가 봤을 때 합판, 뭐 이런 거에, 개소의 사용에 차이가 있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합판에는 잘 타일을 붙이지는 않죠. 프라이머를 절대적으로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프라이머를 바르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뒷발음을, 앞발음을 하든가 뒷발음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편이죠. 그래서 차이가 있어야 하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경험이 제일 많은 분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뭐 합판인데 프라이머를 칠하고 프라이머를 비없으면 프라이머를 바르고, 거기서 뭐 갈갈이로 해서 압착을 하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프라이머를 더 발라. 근데 에폭시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 면이 좋으니까 에폭시로 해서 뭐 실리콘을 짜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타일과 타일 인코너를 한 3mm 정도 이상, 3mm 정도 그냥 붙이지 말고 그 이격을 준 다음에 충분히 응력 작용에 어떤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탄성이 없는 에폭시를 쓰더라도 그렇게 인코너로 우리 다 스페이스를 넣어서 갭을 다 주자. 3mm 이상 다 주자. 응력에 작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인코너는 실리콘을 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작업자의 선택이 있다고 봐요. 그것들을 작업자가
이 다른 타 작업자들과 소통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걸 말 안 하고 그렇게 시공을 한다면 이제 다른 분들은 궁금하죠. 이걸 왜 이렇게 시공하고 저건 왜 저렇게 시공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각 사용 개소의 차이가 있어야 하나라는 문제들은 그 팀장님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뭐 또 비슷한 질문 또 아래 한번 주셨는데 개소별 사용 접착제, 보드 합판 등 이렇게 주셨어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보드 합판 등에 사용되는 거. 합판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죠. 바로 사용하면 안 되죠. 보통. 그 다음에 보드, 섞어보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섞어보드에는 어느 정도는 다 접착이 가능하고요. 가능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는 우리는 써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좀 프라이머를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사용하는 것보다 무조건 사용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철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철판이라든가 합판 같은 경우, 뭐 섞어보드 같은 경우가 덩덩 울리잖아요. 울리기 때문에 진동이 가기 때문에 어떤 그런 탄성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접착제를 쓰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폭시 같은 경우는 이제 탄성이 좀 없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드라이픽스 계열이나 뭐 아덱스 X18, 뭐 캐라폴렉스나 뭐 요런 등급의 뭐 어떤 탄성 등급 개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느낄 수는 없죠.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걔네가 뭐 고무처럼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탄성을 갖는 재질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응력이 작용하면 두둑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에폭시나 드라이픽스나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제 기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인코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코너의 어떤 갭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고 그런 스페이스 갭을 더 정확히 줘야 되고 작게 어떤 부분은 뭐 무매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스페이스 갭은 당연히 매지의 갭은 당연히 일정하게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이 어떤 힘의 작용을 견뎌내 줄 수 있고 완충 작용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탄성 계수를 어떤 제품의 어떤 탄성 계수를 보면서 그것들이 어떤 그 수치가 어떤 정도의 응력을 견딜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저게 알 수 없는 수치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믿고 시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다 보고 우리가 접착을 하다 보고 뭉쳐있는 그 접착제를 떼다보면 그 접착제 뭉쳐있는 거 통에 있는 거 탄성 있나요 우리? 그 접착제가 경화가 됐을 때 어떤 탄성이 있다고 다들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탄성인가요? 어떤 그런 어떤 장력에 물고 들어지는 장력 정도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미세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시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그런 판단을 합니다. 조금 더 인코너를 벌리고 좀 스페이스 캡을 1.8, 1.5, 1.8 이상 이렇게 해서 좀 균일하게 좀 두는 정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누군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데 아마 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건 한 번에 뭐 기술이 한 번에 오는 건 아니니까 모든 게 답이 있는 건 아니고 현장도 워낙 여러 가지고 바탕면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환경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헷갈리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한 가지 혼돈스럽다. 근데 여러 사람의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현장에서의 일들도 그렇지만 제 채널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채널에서도 또 질문 한번 주셔도 괜찮고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구나라는 어떤 실제로도 우리 종합건설사 종건에서도 어떤 그 아파트가 올라가거나 건축물에 올라가는데 신공법이 올라갈 때도 신공법이니까 아무도 해보지를 못한 거야. 그 디자인만 뽑았지.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해본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 경험자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라 여러 가지를 듣고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섞어보드는 이렇게 특성이 갖고 있고 합판은 그렇구나 이런 특성이 공통적으로 다 대답을 하시는구나. 철판 이런 어떤 뭐랄까 이런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진동이 있거나 이런 취약한 어떤 재질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옹벽이라든지 조적벽이라든지 어떤 이런
움직이지 않는 벽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덧방이라든지 올철거면, 덧방, 매끈한 덧방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 올철거된 그런 지저분한 벽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또 발언이 나올 거예요. 그런 발언들을 취합해보면 교집합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된 답변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한 번에 뭐라고 다 제가 답을 내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답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목조주택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목조주택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파를 많이 사용하고 석고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목조주택도 마찬가지죠. 콘크리트의 응력보다 더 심한 어떤 그런 작용들이 많죠. 우리나라 사계절이 돌기 때문에 수축 팽창이라든가 그런 목재의 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재 자체가 일단은 목조주택을 짓는 자체가 이제 원목은 맞지만 그 가공 제품들이 많죠. 그런 것들로 쭉쭉쭉쭉 다 껴맞춰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변형이 오는 그런 수치라 그러네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런 접착제만 보지 마시고 접착제 외적인 것도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 근데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아요. 우리 건축 그런 자료들을 찾아봐야 되고, 내가 그런 유튜브 채널을 또 찾아봐야 되고, 건축사님들의 어떤 그런 채널들을 찾아봐야지 내가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차이나 어떤 재료에서 오는 차이를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 더 폭이 넓어질 거라고 봐요. 접착제 하나만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폭넓게 많은 자료를 좀 찾아보시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더 충실한 시공이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충실한 시공, 여기에 최적화된 시공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좀 어느 정도 오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철권 구조죠. 외국 목조 구조가 많고, 목재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많이 발달돼 있고, 경량 구조를 선호하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거나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 그런 것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왜 철권 구조가 많은지, 외국은 왜 목조 구조가 많은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한 가지 이유만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철권 구조가 많은지, 외국은 그렇게 산업혁명을 이루고 그런데도 철권 구조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일반 주택은 왜 이렇게 목조 구조가 많은지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이유만 있지만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런 목조 구조 주택과 철권 구조 주택에 대해서 다른 점, 그런 어떤 다른 점도 어떤 타일을 시공함에 있어서 건물의 응력작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강원도 지역, 우리 산간 지역에서 해발 몇백 미터, 400~500m 이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집들은 정말 심하거든요. 응력작용이 정말 심하고 기온의 변화도 심하기 때문에, 습도, 온도의 변화도 엄청 심하기 때문에 어떤 철권 구조라든지 목조 구조 주택이 정말 심하게 뒤틀림이 더 심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텅텅 터져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료들이나 모든 주변 자료들을 또 많이 취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저지대에서 일반적인 시공보다도 그런 환경적인 요인, 여러 나라들의 어떤 그런 건축 문화, 이런 거, 그런 것들 많이 찾아보셨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외적으로, 시공 외적인 걸 찾음으로써 시공적인 거에 대한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거는 누가 대답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들을 일부러 찾아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찾아보면 이해도가 좀 넓어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공법을 딱 적용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구나. 저건 아닌데, 저건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신축인데 갭을 안 주고 다 그냥 딱딱 붙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드라이 핏을 떠발이를 하고 그냥 막
갖다 붙이고 막 이런 행위, 프라이머를 안 쓰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게 잘못됐다고는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서 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건가요? 질문을 주셨을 때는 아, 이거는 하자의 가능성이 많고 이거는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될 행동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이 좀 이렇게 딱 그런 눈이 튀으셨을 때는 어떤 그런 소통을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